FTX 거래은행 실버 게이트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파산 가능성과 시장 영향 오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0-K 아십니까? 이 미국의 상장 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기업 실적 리포트를 10-K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12월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내는 감사 보고서와 비슷한,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상장 폐지 여부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실버 게이트가 이 미국 연준 회원사이자 상장 기업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10-K 연기 신청을 했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 실버 게이트 캐피탈은 디지털 통화 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은행은 은행인데 디지털 통화 산업 관련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TX가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삼았던, 그래서 참 잘 버틴다 했었어요. 아, 크게 문제가 없구나. FTX가 11월 달에 망했으니까, 그죠? 그때 이후에 바로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버티고 있어. 물론 뭐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좀 있었지만 잘 버티고 있었다 했는데 결국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10-K를, 자, 특히 이 가상자산 기업 고객의 달러를 송급하는 플랫폼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 운영을 중단한다. 어떻게 보면 핵심 산업이거든요. 기업 거래가 실버게이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부분 입출금을 하는 플랫폼을 중단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다만 예금 관련 서비스는 계속 운영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아마 10-K가 제출하고 이 뱅크런을 조금, 그러니까 10-K가 제출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제출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SEN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뱅크런 여부입니다. 그죠? 지금 이 플랫폼 중단시켜도 그걸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1조 3천억 정도. 예금은 140억 달러, 하나로 18조 달러. 정말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1월에도 43억 달러를 대출받고 채무증권을 52억 달러 규모를 매각하는 등 지금 FTX 사태 전후 계속 좀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만 직원 40%를 해고하는 등 회생을 위해 노력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기업들은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 지금 내려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공통적인 요소가 아닌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제미니, 비트스맵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기업 서클과 팍소스,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 등이 실버게이트와 거래를 중단했다, 아니면 중단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연준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태 여파가 온 것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한방 30K가 붕괴됐어요.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더 이렇게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주말에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터질 때 보면 주말에 급락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왜 하필 내 산에 있을 때 터지냐고 막 이런 식 짜증 낸 적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2022년도입니까? 1년도입니까? 그때 폭락할 때 제가 그때 마니산인 쪽에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려서 막 이렇게 좀 문의가 많이 온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주말 동안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이제 재무제표 연간 실적도 분기도 봤어요. 근데 분기를 보니까 2022년 1분기 좀 힘들다고 했었지만 내용을 봤을 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세전 손익 후익 나쁘지 않게 나왔다가 FTX가 터지면서, 그죠? 이 FTX가 터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분기 때 엄청 늘어났는데, 그죠? 이 분기 다 합쳐보면 손실이 꽤 컸었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죠? 1조 800억 났으니까. 자, 났지만 한 번뿐이었어요. 그 전부터 나쁜 게, 이 FTX 사태 이후에 또 예금이 빠져나가고 뱅크런 이런 게 나오면서 일시적인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은 1분기, 2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그냥 FTX 암호화폐 거래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미 연준, 중앙은행 연준의 회원사, 정식 은행이기 때문에 이 관련 쪽
자금 쪽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는데 1분기 했다고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우리나라도 코스닥 3년은 마이너스 나도 버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2017년 아시죠? 리먼 사태 때 10개는 대부분 대차 대조표를 앞도는 손실로 이제 파산 원인이었다면, 이 실버 게이트 상황은 좀 다르다. 은행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예금이 빠지는 뱅크런의 영향으로 됐지만, 뱅크런만 막는다면 얘는 기존에, 그러니까 누적된 손실이 아니고 시장 하락으로,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영향이 더 가깝다는 거죠. 실버게이트 자산 대부분 현금과 증권에 들어있고 예금이 암호화폐에 포커스를 맞춘 고객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은행, 자, 현금과 증권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뱅크런, 일시적인 뱅크런이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10-K가 제출이 되면 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실버게이트 대부분의 고객은 개인보다는 기관입니다. 개인들이라면 이 뱅크런 사태가 지속될 수 있지만 기관들은 그렇게 이 개인만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실버게이트 충분히 커버하고 현금과 예금 지켜보고 10K 보자, 10-K 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당장 올라간다고 저도 얘기는 못 드렸어요. 이 30K를 돌파가 이 아마 3월 14일 전후 기사까지는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다면 항상 이런 기회에 또 이 선물 세력들은, 또 풋 세력들은 당연히 하방을 노릴 수밖에 없대. 한번 흔들릴 수는 있을 건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저는 이 원화로 2,700은 깨기는 쉽지는 않다. 이 실버 게이트, 만약 실버 게이트 파산을 한다도 여기서 일시고 떨어지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여기에다가 실버 게이트는 FTX 사태만큼 저는 파급력이 되냐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오히려 이 3월 14일 이 CPI 지표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버게이트가 좋은 건 아니고 분명히 악영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2,000 깨지고 1,000만 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태는 아니라는 거. 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오히려 이 실버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에 추후에 다른 쪽이 조금, 이 암호화폐 기업체, 블록체인 기업체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만 좀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예상치가 매매량은 이제 3월 첫째 날 미래컴퍼니 성공적으로 했고, 또 상한가까지 가는군요. 물론 제가 상한가까지 계속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상한가, 그 다음에 한샘은 이 공개 매수를 보고 드렸는데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본전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고, 안 되면 공개 매수 받으면 되고, 그죠? 상한가 매가 이번 달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버게이트 때문에 아마 근심이 많으실 건데 제 방송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